내가 조금 욕먹고 마는 게 낫지. 안 그래? 그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죽잖아. 그게 뭐 어렸을 때는 곱게 크잖아. 한 명, 두 명밖에 없어.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잘 알려줘요, 정확하게. 그것도 아니고 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것도 아니고. 그 이제 회사에 가서 선후배들이 알려주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거지. 잘 생각해. 알았지? 잘하겠지. 보자. 그래서 성문법, 불문법 나오는데 성문법, 불문법. 날씨가 이제 더워진다. 더워져. 누가 여기다가 눈사람을 이거 뭐야? 버려야 되겠네. 아, 가안 나오네?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다. 저거 나가야지 버리고. 오이, 뭐야? 누가 여기서? 뭐지? 이거 무슨 잔이지 이게? 이거 무슨 잔이지? 샴페인잔? 이거 샴페인 묻었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지? 성문법, 불문법. 잘 나와. 성문법은 만들어져 있다는 거잖아, 그치? 뭐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야? 문자로. 뭐가? 법이. 그지? 그죠? 문자로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법, 사법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불문법은 반대죠. 불문법은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지? 뭐로?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뜻이야.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공법, 우리나라는 공법. 공법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형법, 행정법,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사법은 민법, 상법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은 우리가 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위에 있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법, 사법 위에. 왜냐하면 이런 걸 보세요. 헌법은 뭐냐면 지난번에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간이 태어나면 가지는 게 뭐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뭐라고 했어? 부자로? 그렇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는 게 인권이야. 그치? 근데 그것 중에 나라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중요한 권리들이 있어. 그걸 우리는 헌법으로, 나라마다 헌법으로 정해서 보장되는 게 기본권이야. 그치? 그럼 나라마다 기본권이 다르겠지? 그래서 나라마다 헌법에 기본권을 정해놨단 말이야. 그치? 태어나면 인권을 가지는데 나라마다 기본권에 헌법에 기본권을 정해놨다. 기본권에 보면 재산에 관한 것도 있고 생명에 관한 것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자유에 관한 것도 있단 말이야.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럼 재산에 관한 것들 중에 공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장해? 절도 이런 것들 대표적이고. 그지? 사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보장해 주고 있어? 뭐 있어? 사법 헷갈려. 소유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지? 소유권. 예를 들어보자면 이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헌법은 공법이냐 사법이냐 분리할 수 없다는 거야. 헌법은 그냥 이런 거야. 개념이야. 정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체계 내에 그냥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냥 그렇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뒤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림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책들에 나오는 책들도 있긴 한데 이게 헌법이에요. 법률 요렇게 그리면 헌법이 가장 위에 있어. 그리고 밑에 법률이라는 게 있어. 법률. 법률이 뭐냐면 법이 모여있는 애들. 저 법률 속에 공법, 사법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애들이 뭐냐면 뭐가 들어있냐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있어. 여기는 공법, 사법 이런 애도 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봅시다. 우리나라는 모든 나라는 세 분류로 나누지. 입법, 사법, 행정부, 그지? 입법부는 어디야? 국회. 응, 국회. 사법부는 어디야? 법원. 행정부는? 응? 정부? 검찰 어디야? 행정부. 그렇습니다. 얘네 두 개 빼고 여기는 다 행정부야, 그지? 그 외에 국회랑 법원 빼고 전부 행정부야. 그럼 저기서 시행령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대통령이 만드는 거야, 그지? 그리고 시행 규칙을 누가 만드는 거냐면 장관이 만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법은 모두 법원에서 여기서 입법부에서 하는 일은 법을 만들어. 얘는 법을 판단해. 여기는 법을 집행해. 이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원칙은 이건데 세상이 자꾸 복잡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입법부에서 만든 법만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모여야지 법을 만들 거 아니야.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모여? 아무렇잖아. 어떻게 할 거야? 대통령이 만들어야지. 그리고 장관들이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있는 거야. 무슨 얘기 알겠죠? 근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잘 바꿀 수 있겠지. 그 바꾸는 원칙도 조금 다르겠지. 우리가 도로교통법은 국회의원들이 모여야 바꿀 수 있어. 그지?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또 바꾸는 것도 다르겠지. 대통령이랑 장관이 바꿀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밑에 법들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명령이랑 법률이랑 헌법이랑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야? 어디가 제일 힘 셀 것 같아? 헌법이 제일 셉니다. 그래서 법률이 명령이 법률에 위배되면 안 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헌 법률 심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은 헌법재판소에 가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성문법은 저기서 본 것처럼 공법, 사법 두 가지가 있고요. 저건 국내법이고 앞으로 넘어가자. 성문법, 불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지 않은 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문법의 장점은 뭐야? 국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있어? 성문법의 장점? 문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잘 인지할 수 있고 잘 판단할 수 있고. 근데 뭐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넘겨서 보면 성문법의 종류, 헌법 나와 있고요, 법률 나와 있고, 명령 나와 있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제 자치법규는 뭐냐면 넘겨서 52페이지 자치법규는 뭐냐면 자치는 뭐야?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법률이랑 자치법규의 차이점은 뭘까? 법률은 어디에 적용되는 거야? 법률 전국 대한민국. 그리고 자치법규는 그 자치단체에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시면 서울시 자치단체만 적용되는 거고, 부산시면 부산시 자치단체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는 53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조례랑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4차 치고끼는 조례 규칙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알겠을 때가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뭐가 있습니까? 마트 문 닫는 거 그게 지방자치 조례죠. 그래서 요즘에는 언제 닫지? 2주 3주 닫나? 그것도 말이 안 돼. 이게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대가리 써봤는지 알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같이 닫게 해야지. 어? 말도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2, 4주 닫는다 그러면 뭐 의미가 없지. 그러면 그런다고 재래시장이 잘 팔리겠어? 그러면 사람들 다 쿠팡 쓰지 않습니까? 어? 쿠팡 쓰잖아. 쿠팡 쓰고 그 전날 싸게 팔고 그러면 그 전날 와서 사겠지. 말도 안 되는 생각이야. 그거 왜 그럴까?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왜 그런 법을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자꾸 만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아? 난 생각해봤다. 나하고 상관없는데 그냥 생각해봤어. 너무 답답해서 생각해봤어. 왜 그럴 것 같아? 왜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까? 왜 그럴까? 왜 그럴 것 같아? 지들이 저렇게 마트에 가서 쇠가 빠지게 사본 적이 없거든. 지들이 버스를 타봤겠어 걔들이? 지들이 걸어다니고 밖에서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 뭐야? 내가 나중에 대통령을 뽑거나 뭘 뽑거나 이러려면 정말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긴 한데 늘 보면 말도 안 되는 법안이나 제도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생각을 해봤더니 해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이 그걸. 야 배고파 보지 않았는데 배고픈 걸 어떻게 하니? 그지? 이게 배고파 본 적이 없는데 배고픈 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지? 그러니까 그때 배고팠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뚱뚱해보지 않은 애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니? 그지? 안 그래? 그거랑 똑같습니다. 봅시다. 대신 배고파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부자가 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짓이 하나 있습니다. 배고팠을 때 짖으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배고팠을 때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벌 받아요.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청문법은 이제 법 조문으로 잘 나와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불문법은 53페이지 보면 불문법의 의의와 장점 보면 불문법은 이제 문장으로 되어 있지 않는 법들을 불문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종류는 간습법이 있어요. 간습법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간행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서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으로 지켜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적 확신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생활을 사회생활을 규율하게 되는 법을 말한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즉 간섭 중에는 사회적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 법질서를 규정하게 될 만큼 통용되거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간섭만이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간섭법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실인 간섭. 얘가 좀 보자. 하나는 설명한 것은 간섭법. 간섭은 내가 찾아본다니까 안 찾아봐. 요건 일단 좀 접어두세요. 이거 제가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요거 지금 이거는 헷갈릴까? 55페이지부터 저기 5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좀 접어두세요. 이거는 읽으면 더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접어두고 법의 분류한 봅시다. 국내법.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불문법은 법으로 문자로 정해져 있지 문자로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이제 법과 유사한 제재를 나타낸다 이런 뜻인데 정리 한번 해주세요. 저 다음을 넘겨서 오늘은 말이 너무 많아서 설명. 62페이지 법의 분류 봅시다. 국내법 국제법이 나온다. 국내법은 뭐라고 했어 그래? 국내법 뭐라고 했어? 그렇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만 적용되는 법이라고 했어. 대한민국 영역 내가 어디야? 어디 얘기해? 대한민국 영역 어디야? 그렇지. 영토? 영해? 영토?
그래서 국내법은 거기까지 적용됩니다. 장소는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어디까지 적용될까? 1. 내국인. 2. 외국인. 장소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적용되는 게 맞아. 법은 두 번째. 사람은 우리나라 법이 어디 누구에게 적용될까? 우리나라 법은 사람 1번. 우리나라 사람만 2번 외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만 적용되는 거야.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적용되는 거야.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나라 법이 적용되지만 헷갈리겠구나. 1.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영토에서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2. 우리나라 국민은 외국에 나가 있어도 적용됩니다. 됐죠? 이 얘기를 해주려고 했단 말이야. 헷갈렸지? 그래서 봅시다. 국내법은 국가나 공공단체 및 사인 간의 법률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인 간의 얘기는 국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서 국제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나라, 우리나라랑 뭐 미국이랑 법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조율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국제법은 약속에 대한 간수법이야. 그래서 이건 법이 아니야. 근데 국제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뭐야? 이거는 이런 거지. 뭐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조문이 적혀 있어 법이거든. 예를 들어 내가 너를 때리면 징역을 간다는 게 법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간수법이라는 건 뭐냐면 불문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야. 설명이 안 돼. 불문법이라는 건 이런 국제법은 국제법은 법이 아니고 국제법은 법이 아니고 이런 거지. 약속인데 처벌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다른 법과 유사한 제재가 들어가. 강제력이 들어가. 무슨 얘기 알겠죠? 압박이 들어가. 압박. 그런 얘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국내법과 국제법의 관계 머릿속에서 말이 돌지. 봅시다. 죄송해요. 이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예컨대 X국가와 Y국가 군대 주둔을 인정한 A 조약을 체결하고 동조약에 기초로 한 B 특별법이 제정했으나 B 특별법 개정으로 개정해서 A 조약까지 상충하는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야? 그 A 국가, B 국가 주둔과 관련해서 이제 그 군대 주둔과 관련해서 조약을 만들었대. 국제법을 하나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특별법을 하나 만들었대. 그런데 특별법이 나중에 개정됐대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조약과 만약에 특별법이 나중에 개정됐대. 이게 이후에 개정됐으면 잠시만. 아니야 내가 어제 읽었는데? 머리야. 내가 어제 읽어보고 왔는데. 잠시만요. 1분만 쉴게요. 일단 읽어보고 있으세요. 잠시만요. 한 템포만 쉴게요. 일반법, 특별법 충돌 이야기죠. 한번 읽어보세요. 일반법, 특별법 충돌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칠판 주고 있을게요. 머리.
만들고 그걸 근거로 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대. 근데 나중에 그 특별법이 개정됐대.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야? 그 특별법이 개정됐다는 건 그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러면 조약이랑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되느냐? 그러면 얘는 특별법이고 얘는 일반법이잖아. 그럼 어떤 걸 따라야 돼?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특별법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런 거야. 저번에 이거 그거까지 복잡하게 읽을 필요 없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지. 특별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특수한 상황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법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 형법에 그 성추행과 관련된 강간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굳이 온라인상의 성폭력과 관련된 법을 만들었잖아. 그 이유는 뭐야?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는 그 법을 적용시키는 거야.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같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법을 적용시키는 게 맞다. 그 얘기 있었거든요. 뭐 굳이 이거 나올 필요가 없는 얘기인데 이거 왜 넣어놨을까? 그리고 이제 공법이랑 사법이랑 사회법 얘기가 나왔는데 공법은 뭐라고 했어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에는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오케이?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 국가와 국민 간의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는 거야? 뭔가를 요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국가가 국민에게 세금을 내라고 얘기한 거지. 이런 것들. 그러면 국가와 국민 사이에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공법이고. 사법은 뭐야? 내가 개인 어떤 사람에게 뭔가를 사기 위해서 마트에 갔어. 아줌마 적어주세요. 이러면 나와 그 사람 사이에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생기는 거야. 그치? 그리고 내가 얘를 때렸어. 그러면 내가 얘에게 병비를 물어줘야 되는 권리관계, 의무관계가 생기는 거야. 그런 것들을 사법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때려가지고 병원비를 물어줘야 되는 건 그냥 사법관계잖아. 내가 얘를 때려가지고 경찰이 나를 잡아가는 건 공법관계다. 그지? 그러니까 개인 사이에도 공법관계나 사법관계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누가 개입하냐가 문제지만. 그래서 법은 그냥 딱 잘라서 1이야 2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좀 잘 보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여기서 사회법인데 사회법은 뭐라고 했어요? 공법이고 사법이고 다 들어가는 영역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보면 어떤 거 사회법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거예요? 일반적으로 국가기관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개별적인 경우에 주는 게 있어요. 법도 마찬가지야. 모든 국민에게 권리관계, 의무관계를 형성시키는 게 있고, 그지? 개별적인 사안에서 권리관계, 의무관계 형성시키는 게 있다고 했어. 뭐가 있어? 우리나라 법은 예를 들어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를 행하라고 하고 있어. 뭐? 국민의 5가지. 혹시 뭐 있었어? 세금. 뭐? 해봐. 그리고 또 유형을 방법 알려줬잖아. 이거? 여러분? 전공 과목이 아니잖아? 다 할 필요 없어. 그래도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자. 우리나라는 떨어질지, 그지? 또? 그리고 일해야 돼, 안 해야 돼?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 세금 내려면 뭐 해야 돼? 그래, 근로. 또? 근로하려면 글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 교육. 그리고 지구가 소중해, 안 소중해? 응, 오케이. 이거 공부 방법 무슨 공부 방법이야? 내가 이거 무슨 공부 방법인지 몰랐거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공부를 했거든. 누가? 강의평가에 적어놨더라. 무슨 공부 방법이야? 이게 스토리텔링 공부 방법이라면?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누가 강의평가에 스토리텔링 방식의 공부 방법을 알려주서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게 스토리텔링이래 얘들아.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잘 되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했어. 잘함은 아니고 공부를 좀 잘했어.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책상에 잘 앉아있는 스타일 아니야. 뭐냐면 삼각거리가 확 돌아다니는 스타일.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런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연결해서 연결. 그래서 이제 사회법이라는 건 이제 법도 마찬가지로 권리관계 의무관 일반적으로 법에서도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요구하는 게 있고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의무와 그리고 저걸 해주면 우리는 뭘 요구할 수 있어? 우리를 잘 보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개별적인 건 뭐야?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면 너 나중에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사회법도 마찬가지야.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사회법 중에 우리나라의 4대 보험이 뭐야? 1. 건강 2. 국민연금 3. 얘 우리나라에는 근로와 관련된 보험 2개가 있다. 뭐? 우리 일하다가 저기 뭐야 아직 취직을 안 했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구나. 일하다가 말이 왜 이렇게 거야? 일하다가 잘리면 실업급여 받잖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내 고용이 보장돼야 된다고 해서 고용보험, 그지? 고용보험. 그리고 내가 일하다 다쳤대.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고 해서 그치. 산업재해 보험, 산재보험, 두 개. 그리고 다음으로 있는 게 뭐야? 건강보험. 다른 단어 없어 이거. 그리고 하나 완전히 미쳐있는 보험이 하나 더 있지? 뭐야? 국민연금. 국민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 국민연금 이 4가지 보험 우리나라에서 해주지. 4대 보험이 일반 국민들에게 안 들어있는 사람도 있지만 통상적으로 그 4대 보험 들어있지. 그리고 나머지 개별적인 사회법은 어떤 것도 있냐면 유아, 여성, 한부모, 장애인 이런 사람도 있지. 그리고 남성은 없다. 알려줬지? 왜 없는지? 왜 없다고 그랬어? 그렇지. 똑똑해. 기득권이 아니고 사회복지법을 제정할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 뭐라고 그랬어? 남성이었어. 오케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만들 때 우리가 지금 차별받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걸 만들 당시에 우리가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이러니까 설득력 있게 얘기해야 돼. 또 나중에 까딱 잘못하면 돌 맞아 죽는 수가 있어. 알았어?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법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일정 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들을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법은 공적인 부분도 있고요, 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분류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65페이지에 보면 부의 불평등, 자본주의 모순 등 복지국가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나왔던 게 사회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지국가가 나와야 돼. 복지국가가 나와야지만 사회법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먹고 살만해져야 사회법이 나올 수 있는 거야. 지금 당장 삼시세끼를 못 먹는데 사회복지가 뭔 의미가 있어. 요즘에 사회복지학과가 지금 최근에 와서 핫하게 뜬 거잖아. 그지? 최근이 아니지. 사회복지학과 뜬지 한참 됐잖아. 내가 사회복지 석사학위 따는 지 한 10년 됐는데 그때 내가 미쳐가지고 남자친구한테 한 3년 사귀었나? 걔한테 차이가 4년 사귀었나? 차이가 미쳐가지고 내가 그때 집에 엎어져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편입해가지고 했지. 그래 이러고 석사학위 따야겠는데 이렇게 석사학위 까지 4년 걸렸다. 3년 걸렸나? 4년? 그 정신 차려보니까 애들이 막 그때 따고 있더라고. 그래. 근데 실습할 때 되게 힘들었어요. 사회복지는 이제 자격증 따려면 실습해야 되거든요. 한 달 해야 돼. 한 달 해야 되는데 원서를 내야 되거든. 원서를 내고 실습할 장소를 우색해야 돼. 근데 내가 제 이력서를 쓰잖아. 안 받아줘. 이력이 너무 화려하니까 안 받아줘.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봤어. 나 왜 안 받아줄까? 그러니까 니거 다 빼. 그래가지고 이제 고졸. 그리고 이제 이력이 비잖아.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왜 집에 쉬었다고? 그래도 안 뽑아주는 거야. 집에서 놀았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는 교수님한테 부탁해가지고 거기 가서 했죠. 거기 가서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집은 서울인데 마포인데 의정부까지 가서 했는데 와
노인 복지센터 거기 가서 했는데 거기 치매 노인 복지센터 거기 가서 했는데 그 뭐지? 치매에 걸린 사람이 노인만 있는 게 아니야. 50대, 40대, 내가 봤을 때 40대에 내가 지금 40대잖아. 40대에 치매가 온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아줌마가 나 지금 40대잖아. 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끔찍해. 그 아줌마가 온종일 정신이 없는 게 아니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저귀를 차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온종일 정신이 없는 게 아니거든. 정신이 오면 수치스러워해. 기저귀를 차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 복지사 선생님이랑 싸웠습니다. 개지랄을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보고 그랬거든. 왜 그러시냐고. 본인 부모님이 아니라고 왜 그러시냐고. 뭐 뭐라 했거든? 그랬더니 네가 뭔데 이런 식으로 하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꺼질려다가 참았는데 나중에 제가 사과했어요. 근데 좀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집에 와서 그날 또 반성하고 생각해봤지. 생각해봤어요. 왜 복지사 선생님이 저럴까? 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니까 급여가 너무 작아.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너무 작아. 그 당시에 사회복지사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 넘었었거든. 근데 그 슈퍼매니저라고 그러나? 슈퍼바이저라고 그러나? 슈퍼바이저 1급 그 사회복지사 1급 월급 150? 10년 전에 150 이거밖에 안 돼. 근데 해야 될 일은 너무 엄청나. 막 완전히 정신이 확 단 사람하고 얘기해봤어? 뭐 하더라? 진짜 장난 아니거든. 너무 힘들어. 근데 월급이 얼마 안 돼. 되겠어? 그러니까 간호사도 그렇다니까. 간호사 선생님들이 왜 개지랄하겠어 환자들한테. 조금밖에 안 아픈데 자기만 봐달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표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사명감이 없으면 좀 가지기 쉽지 않은 직업이에요. 간호사, 의사 뭐 이런 거. 간호사, 의사, 뭐 사회복지사, 변호사 다 똑같습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지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얼마 안 되는 거야. 변호사님이 좋을 것 같아요. 변호사도 소송을 수임했는데 제대로 못하잖아요. 다 뱉어내야 돼. 내가 요걸 하나 받아줬어 내 친구 거. 내가 옆에서 조심해서 야 저거 받아야 돼. 저 새끼 저거 알아보니까 뒷다 보니까 저 이상한 애 3천만 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일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는 거지 내 얘기는. 그러니까 내 그 얘기 왜 했지? 사회법. 내 괜히 또 예전에 차인 얘기 또 나왔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차일 때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슬플 때마다 자격증 하나씩 땄습니다. 너무 많이 땄어. 그래서 그 집에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쓰면 자격증 플러스 학위가 쭉 넘어가.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할 일이 많아. 뭔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저는 사업하거든요. 회사하거든요. 회사하는데 그거 안 해도 할 일이 많아. 할 일이 많아. 무슨 회사 하냐면 AI 관련된 회사. 너무 하실 필요 없어요. 예전에 하던 거 망해놓고 신생 회사라서 직원도 얼마 안 됩니다. 월급도 못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봅시다. 그래서 이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돈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 하세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얘기하다가 나왔구나. 그 사회복지 복지국가가 돼야지 먹고 살만해져야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각 공법, 사법, 구별 넘어가고요. 사회법. 사회법 중에 66조의 사회법 중에 우리가 사회법 중에 나와야 되는 파트는 뭐냐면 첫 번째 노동법 분야.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건 노동 분야겠죠. 노동 분야에서 되게 유명했던 사람 누구야? 불지른 사람. 전태일. 한태일이라고 그랬냐? 전태일. 그래서 그 노동법은 우리가 노동 분야는 먹고 살만해지고 나서 쳐다볼 수 있는 분야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토요일까지 일했었어. 공무원도 심지어 우리 아버지는 예전 공무원이셨거든요. 근데 토요일 일했었어. 토요일 일했었고 지금에서야 5일 일하는 거지. 예전에는 토요일도 다 일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 아버지가 토요일 일하고 통닭 사고 이랬던 것 같아요.
노동법은 이제 그 국가가 이제 그 탈만해지고 나서부터 노동법은 먼저 직접 국가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고 노동계약에 개입함으로써 사적 자치의 일정 한도에서 배제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과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근로계약서 관련된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직업안정성과 관련해서는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 여성의 임신이나 이런 것들 했을 때 그 근로할 수 없는 시간, 야간에 근로 못하고 위험 지역에서 일 못하고 위험 지역에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위험물을 만지지 못하는 건 아니고 많이 만지지 못하고 내가 법을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위험 물질 임산부는 위험 물질을 장시간 만지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법이 개지라는 거지. 만지지 못하게끔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임산부는 위험 물질을 오랜 시간 만지면 안 된다고 그러지. 법이 이게 미친 법 아니야? 이런 법이 많다니까. 그리고 최저임금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에서 우리가 근로계약서 이제 아르바이트 할 때 쓰죠. 제일 중요한 거 뭐야? 첫 번째 뭐 써야 돼? 근로계약서 쓸 때 중요한 거 볼까? 1번 뭐 적어야 되지? 사업장 이름 그리고 주소 그리고 본인 이름 적어야 되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건 당연히 적어야 되고 이게 근로 내용이죠. 근로 내용 꼭 적어야 되고요. 근로 시간 만약 근로계약서를 쓰면 그 근로계약서 내용 속에 저게 다 들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문자로 보낸다는 이럴 경우에는 꼭 적어 들어가야 돼. 이게 뭐냐 그 예를 들어서 그 사업 아저씨 이름, 사장님 이름, 사장님 이름 그리고 내 이름 그리고 그 내가 하는 업무의 내용 그리고 내 근로 시간 이게 꼭 들어가야 돼. 그리고 임금 그리고 근로 시간에 출퇴근 시간도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임금이 지금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1,030원이잖아. 그지? 1,030원이면 1,030원이야. 1030원이야. 1030원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저임금 1030원이잖아. 그러면 8시간 일하는 거야. 그지? 8시간 일하고 초과면 어떻게? 1.5잖아. 그지? 0.5잖아. 근데 야간은 0.5야. 그지? 야간 몇 시부터야? 그치 10시부터 6시 이해되세요? 10시부터 6시 그리고 초과 0.5 야간 0.5야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몇 시부터 몇 시에 일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또 근로 내용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해야 되는 업무가 박스 쌓는 거야. 근데 사장님이 박스 쌓는 거 말고 딴 거 시켜. 그럼 어떻게 돼? 돈 받아야지. 근데 내가 근무하는 동안은 그거 가지고 뭐라 하면 잘릴 거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나 일하고 그 증거 나오게 했다 어떻게 하면 돼? 나오고 근로기준에 신고를 받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저거 적어줘.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적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바잖아. 원래 아르바이트도 법에 근로계약서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근데 안 써주잖아. 그러니까 문자 좋아. 문자 해야 됩니다. 문자로 카톡으로 아니면 녹음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근로 시간이랑 근로 내용이랑 출퇴근 시간 언제인지 저거 꼭 체크하시고 내가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사진 찍어 중요합니다. 사진 찍어 놓으면 출퇴근 시간 기록해야지 나중에 임금 체불됐을 때 받을 수가 없거든. 얘를 내가 출근해가지고 알바 출근해가 어디서 사진 찍으면 되냐? 문 앞에 찍으면 되겠다. 문 앞에 요즘에 카메라에 사진 그 기록이 되나? 시간이? 조작이 안 될 수 있으니까 그거랑 거기서 하나 찍고 문 앞에서 하나 찍고 어디서 하나 찍으면 돼. 그 가게 그거 시계 인데가 하나 찍고 그렇게 해가지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한 거야. 물론 좋은 사장님도 많지만 나쁜 새끼도 많고 내 친구 중에 편집하는 나쁜 새끼도 있고 양아치 같은 새끼 또 있어.
직업안전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경제법은 또 경제법은 국민 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한번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건 사회보장법인데 사회보장법 같은 게 앞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일반적인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들, 개별적인 사회보장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사회보장 기본법이 있고 예전에 없던 법이야 이거. 없던 법인데 새로 생겼어. 예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개념이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있었어. 개념이 있고 그 개념을 개별적으로 그냥 실현시킨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국민을 복지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그런 원칙이 있고 개별적으로 노인 노인 여성 이런 식으로 해서 있었어. 근데 지금 헌법처럼 저런 게 없었단 말이야. 근데 사회복지 분야에 헌법이 생긴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게 사회보장기본법이야.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생겼지? 몇 년 됐지? 모르겠어. 그래서 행정법도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생겼어요. 행정법도 예전에는 행정법이 기본 원칙, 우리가 배울 때 기본 원칙이었는데 그게 생겼어. 그래서 사회복지도 보면 사회보장법과 관련된 사회보장법이란 국가와 공법인 주체, 사회복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념들입니다. 봅시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일반법과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봅시다. 일반법, 특별법. 일반법은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던 법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별법은 특수한 사항에 적용되는 경우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되는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라인 상에만 적용된다든지 아니면 이런 형태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 아까 아르바이트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아르바이트 임금을 못 받았어. 임금 체불이 됐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 사장님 월급을 안 준다? 그럼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 그 기간이 있거든요. 이걸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아르바이트 사장님이 월급을 안 준다.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시간 지나고 나면 이 똑똑하네. 니 1학년인데 그런 거 어떻게 하니? 3년이. 3년 안에 못 받으면 못 받는다. 오케이. 근데 이게 3년이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네가 사장이야. 내가 알바 끝났어. 근데 내가 와서 달라고 그랬어. 안 줘. 그러면 이제 달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잠시만 내가 간두고 3년이야. 간두고 3년. 그지 않아요? 간두고 3년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3년 안에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거 하면 되겠다. 넘어가서 오늘 머릿속에서 꼬여. 잘하겠다. 넘어가서 고유법, 개수법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관심 있는 수준으로 봐도 되고. 그리고 이 14페이지에 보면 실질적 효력이랑 형식적 효력이 나오는데 실질적 효력은 뭐죠? 실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인문학에서 모든 인문학에서 실질적이라는 건 뭐냐면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실질적 안을 들여다보는 목적어야. 형식적이라는 건 뭐냐면 겉모습 절차를 얘기하는 거야. 보자.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었대. 그러면 여기서 문제. 대통령이 대통령령을 만들었대. 이거는 형식적 의미에서 입법 활동일까? 사법 활동일까? 잠시만 다 적어줄게. 보기는 입법 활동, 봅시다. 여기서 얘는 대통령이
대통령 영화를 만들었다. 이게 형식적 의미에서는 입법활동이니까 사법활동이니까 행정활동이니까. 행정활동이야? 겉으로 보는 모습은 뭐야? 대통령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활동이야. 그리고 속을 들여다봤을 때 뭐 하는 거야? 법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무슨 활동이야? 입법활동. 이런 의미예요. 다 똑같아. 형식적이라는 건 겉모습이나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이라는 건 뭐야?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주어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보면 이게 지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알고 읽으면 별거 없어. 보면 여기서 보면 형식적, 실질적 효력, 법의 실질적 효력은 법은 왜 효력이 있느냐? 뭐 법에 보자. 법에 타당성과 실질적 효력, 법이 왜 효력이 있냐? 실질적 효력 그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타당성, 법이 타당하냐? 법은 왜 존재하느냐? 법의 효력 안을 들여다보는 거죠. 타당하냐? 법은 타당하냐? 법이 회계 규범으로서 맞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실효성은 뭐야? 그 실제로 효과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뒤에 보면 형식적인 거 나오는데 형식적인 건 뭘까? 법이 만들어지는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지. 언제 시작되고 언제 폐지되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고. 그리고 보면 다음으로 나오는 게 오늘 여기까지 하자. 자꾸 말도 꼬이고 머리가 아프고 진짜 미쳐버리겠어. 제가 정리를 해서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아프고 오늘 좀 가고 이거 막 수선하기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심해서 가고 뭐 응.